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백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체부백선, 사지와 체간에 발생하는 백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족부백선, 발등, 발가락, 발바닥에 생기는 백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백선의 정의 및 특징부터 한번 보죠. 자, 족부백선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호발되는 백선 질환이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피부가 하얗게 또 두터워지는 홍반성의 반을 백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자, 저의 관점은 자,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백선이 발생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부위에 따라서 백선 질환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위에 따라서 질병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간이나 발바닥이나 염증이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선이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인체는 약간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부백선만의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발 특징을 보면은 자, 영어로 좀 썼는데요. 폐쇄성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광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러한 부츠를 신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잘 생길 수 있다. 당연히 발바닥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발바닥 쪽으로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익세시브한 스웨팅 사인이 있는 사람들, 족부에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도 백선이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면역 결핍 환자들이라든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생길 수 있다. 자, 저의 이론도 바로 이러한 환자분들은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질병을 환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한번 시청해 보세요. 병이 그냥 내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족부 백선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네요. 아니, A라는 병에 걸려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아니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그 병이 나았다고 가정하자고요. 하지만 족부 백선은 또 생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치료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A라는 병을 치료한다고 B라는 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초 혈액순환의 장애라든지 림프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신분도가 내려가면 혈관은 좁아지죠. 그러면 사지 말초로에 가야 되는 혈액 공급량도 줄어들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당연히 혈류 속도가 떨어지니까 림프에서는 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이러한 호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신분도가 낮거나 피부 온도를 높이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항시 이론도 신본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병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호발 특징을 잘 보시면 저의 이론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족부백선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superficial한 fungal infection이다. 표재성의 균의 감염으로 생겼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균은 종류는 많지만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균 배양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저의 치료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균은 그냥 온도가 따뜻한 곳에서 서식했을 뿐이에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족부백선의 원인은 바로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을 저는 제시를 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족부백선에서 나타나는 그 정황 증거들, 정상을 가지고 왜 제가 이러한 원인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족부백선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자, 백선의 대표적인 증상. 반드시 태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이죠. 자,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두터워져 있죠? 그리고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전형적인 백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설과 각질이 생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모공이 닫혀서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든다. 그때 각질이 떨어져 나간다. 그때 인설과 각질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홍반성의 반이 나타난다.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요. 홍반성의 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피부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홍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온도가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인 피부가 되는 거고요. 피부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보다 높아졌을 때 홍반과 발적과 홍조와 피부 따가움과 화끈거림과 심한 경우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반성 반이 나타난 이유는 뭐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입니다. 자, 구진과 소수포. 왜 조직이 변형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조직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힘이 작용했던 겁니다. 바로 그 힘은 응력입니다. 응력은 왜 생긴다고요?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조직이 융기가 되는 거죠. 그때 구진과 소수포가 나타났던 겁니다. 자, 왜 제가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라고 말하는지 이 족부백선의 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양증은 왜 발생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바로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니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모공은 왜 닫히는 겁니까? 바로 심부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닫았고 그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선의 공통적인 증상만 가지고도 하나하나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족부백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자,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백선이 생기는 게 있죠. 바로 그게 지간형이다. 그러니까 좀 족부백선을 구분하는 겁니다. 정상을 가지고. 자, 지간형인데 이때는 발적, 발진, 다한증, 액취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다한증과 액취증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쏠릴 때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찰이 많은 쪽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쪽으로 열이 많이 쏠렸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산화 속도가 빨라지죠. 자,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부패, 산패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부패, 산패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때 심한 악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취한증, 액취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식게 되겠죠. 그때 땀의 분비가 많아지는 국소 다한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족부백선의 다한증과 액취증도 동반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간형은 특히 소양증도 나타나고요. 자, 지간형이 나타나는 병들이 있습니다. 자, 당뇨병, 만성 림프 부종, 울체 피부염 등에서 지간형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우리가 당뇨병성 족부 괴사증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서 발생된 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포형이 나타나는 거죠. 자, 황색의 점액성 수포가 생긴다.
자, 요게 좀 특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소수포는 왜 발생한다 그랬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때 응력이 강해지면서 소수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발 측면부라든지 마찰이 많은 부위에 소수포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화형이 있습니다. 이 각화형은 좀 만성화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직이 각화가 되는 것은 응력이 장기화됐을 때, 밀어내는 힘이 장기화됐을 때 조직은 단단해지고 각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부 퇴소나 과각화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부백선은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은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왜 생긴다? 균의 침입으로 생긴다? 아니면은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으로 생긴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저는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족부백선의 감별 질환들이 있죠. 접촉성 피부염, 농포성 건선, 또 특발성 각화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죠. 접촉성 피부염은 백선 증상은 안 나타나는 거고요. 농포성 건선도 족부백선과 농포성 건선은 태선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건선은 백화 현상은 안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곽화증, 족부백선의 곽화증도 있죠. 그러나 이 특발성 곽화증은 백선의 형태는 아니고 단지 조직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감별 질환도 중요한데 저의 생각으로는 임상에서 얻은 노하우로는 이거 별 중요하지가 않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염증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저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족부백선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는지 그 발생 기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족부백선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모든 질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ATP 합성에 장애가 와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공이 다칩니다.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는 건조, 균열, 퇴소나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 때 각질과 인설의 탈락성의 증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 에너지는 랜덤하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그게 마찰이 많은 바로 발바닥, 발등 이런 쪽으로 열이 확 쏠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염증이 되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응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홍반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융기 현상인 구진과 소수포가 생기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식을 때 국소 다한증이 생기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화 속도가 빨라질 때 액취증, 취한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백선 증상이 생기면서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족부백선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족부백선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체부백선이나 족부백선 다 치료 원칙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방법도 같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족부백선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체부백선과 마찬가지입니다. 홍반성 반은 왜 발생하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홍반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구진 소수포는 왜 발생하죠? 응력이 강해져서. 응력은 왜 강해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조직이 융기가 되어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진, 소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량의 차이는 뭐죠? 바로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입니다. 에너지가 어느 면적으로, 어느 강도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은 너무나 다양하겠죠? 형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죠?
모공이 닫혀서. 자,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힌 겁니다.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내려간 결과죠. 자, 족부백선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다한증과 액취증은 왜 발생합니까?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입니다. 피부 온도는 열이 쏠릴 때 올라가는 겁니다. 열이 쏠리고 나서 열이 식게 되는데 그때 액화 현상이 되어서 다한증이 되는 거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산화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액취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족부백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항균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가려움증에는 항사민 제제를 당연히 쓰게 됩니다. 대증 치료 위주죠.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대부분 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게 되고요.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추게 됩니다. 피부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염증, 가려움증, 백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진정이 되고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논문을 찾아보시고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족부백선의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합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 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바닥에, 발등에 온도가 높다고 그 부위의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몸속 온도까지 낮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를 씁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몸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약제, 발한회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제, 자, 그 다음에 청열 해독지제, 가려움증과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족부백선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당연히 항진균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겠죠. 가려움증에는 항사민 제제를 쓰게 되고요. 근데 이런 약들은 대부분 다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춘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왜 자, 족부백선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항진균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죠. 또 가려움증에는 항사민 제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들의 대부분의 약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서 피부온도, 심부온도 동시에 낮춰버립니다. 자, 피부온도가 낮아지면 바로 염증이 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족부백선의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합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라. 족부로의 열 쏠림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자, 족부의 온도가 올라갔다고 강제적으로 그 족부의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면 심부 온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를 저는 씁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을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재, 청열해독지제,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약재들을 써서 내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너무나 중요하죠. 음식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식이요법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라. 그리고 날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매콤하고 좀 짭조름한 음식을 즐겨 먹어라. 자, 이 내용들은 꼭 좀 기억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부 온도를 또 올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인데요. 내가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습생을 해야만 심부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자, 생활요법인데요. 생활 습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항시 따뜻한 온도에서 생활해 주는 것, 또 땀이 좀 살짝 나는 걸 원칙으로 생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이 있죠. 운동은 꼭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너무 강력한 운동보다도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이면 다 좋습니다. 치료 도중에는 우리가 물에서 하는 운동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족부백선에 대해서도 좀 간단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족부백선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서 한번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의 신부체험 TV를 시청함으로써 많은 본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 둘씩 제가 다양한 질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건강 정보가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